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바로 시댁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아내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라는 거 잘 알고 있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이것저것 생활비 명목으로 원하시고 게다가 몇 년 후 지나서 시아버지 편찬 의식까지 하시고 솔직히 지원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저보다 먼저 결혼한 언니나 남동생의 처가 시댁과 비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더군요. 뭐 형편 어려우면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남자이니 제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제가 시댁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 있는 척하는, 그리고 그들의 공로인 척하는 뻔뻔함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병 얻기 전 저는 시부모님께 며느리이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되바라진 며느리처럼 모실 생각 없으니 준비를 하셔라 라고 통보를 하거나 따지듯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생각했을 땐 시댁 수준에는 좀 과한 소비 행태를 보이길래 노후는 어찌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여쭤본 것인데 엉뚱한 대답이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우린 니들한테 손 벌릴 생각 없어. 아들놈 잘 키워놓았으니까 우리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네 아버지나 나나 사부작사부작 일하면서 우리 노후는 우리가 알아서 책임질 수 있어. 그리고 인생 뭐 있니? 나중에 갈 때 니들한테 물려줄 건 없어도 빚은 없으니까 그거라도 다행인 거 아니야? 그리고 노후 준비한답시고 아끼면서 사는 거? 아우 나는 싫다. 그냥 나는 버는 만큼 쓸 거야. 인생 얼마나 산다고? 자식 잘 키워서 결혼까지 시켜놓았는데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앞날 생각해서 아끼고 사는 거? 나는 싫다. 그것만큼 구질구질한 인생 없다고 생각해. 손 벌리지 않겠다. 니들한테 책임지게끔 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하셨지만 웬걸요. 결혼하자마자 시댁 생활비 지원해 드려야 했고 어디서 들으신 건지 당신 친구들은 다 있다고 치매 보험부터 시작해서 이미 있는 암 보험을 하나 더 들어달라 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보험 자체도 노후 준비 아니던가요? 비교되더군요. 자식들한테 부담 끼치기 싫어 알아서 보험 탄탄히 들어놓고 어디 아파도 자식들 카드 내미는 걸 보기 싫어서 두 분이서 슬그머니 병원 다녀오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요. 하다못해 치과치료 그거 얼마나 한다고 자식들한테 숨기고 친정 부모님들은 알아서 아름아름 치료를 하셨는데 저희 시부님은 대놓고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치과치료를 해야 한다 혹은 어디 병원을 가야겠으니 그 병원 예약 좀 잡아라. 그날 시간 빼서 꼭 같이 가기를 원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당연히 자식들이 카드를 내밀어야 했고 미리 선결제는 기본인 분들이었었죠. 그러다가 시아버지의 차를 운전하셨던 시어머니는 당신의 차를 원하셨었는데 작은 경차를 하나 구입해 달라고 남편은 졸라대시더군요. 기가 찰 노릇이었죠. 이유는 시아버지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그 냄새가 너무 역하다는 거였죠. 마트를 한번 갈 때 혹은 시어머니 일을 볼 때 시아버지 차를 운전하셨는데 그때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온다며 남편과 지게 경차 한 대를 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그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을 했었기에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가 여러 종류의 경차들을 서치해서 시어머니에게 전송을 해드렸었죠. 새 차를 원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었고 그리고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저 마트나 친구들 만날 때 소소하게 움직이시는 분위기에 중고차가 합당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완전 개욕을 먹었었죠. 너 지금 나한테 누가 타다 내다 팔았는지도 모를 중고차를 사라고 하는 거니? 아무리 시댁이 니들 결혼할 때 지원해줄 능력이 안 되는 집안이라고 해도 지금 시어머니한테 중고차를 들이미니? 없는 사람들은 중고차 타라 뭐 이거야?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니다. 중고차 사줄 거면 당장 치워라.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감히 중고차를 들이밀 수가 있어? 아이고 남들이 알면 퍽도 좋은 며느리 들였다 하겠다.
시부모한테 중고차 들이미는 며느리 아주 잘 얻었다 하겠어. 네 부모님이라도 이럴래? 시부모님들은 곧 죽어도 새거, 부담이 되어도 채고, 당신들이 돈이 없어도 능력이 되고 집안에 넉넉한 며느리를 들였으니 그건 곧 당신들 아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잘 키워서 넉넉한 사돈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이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죠. 요즘엔 개천에서 용나는 일 거의 없지만 그래도 남편 같은 경우엔 시댁 분위기를 보면 분명히 개천에서 용나한 케이스이긴 했었거든요. 시어머니 저렇게 몰아붙일 때 잠자코 듣고 있는 순한 며느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들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들어드리되 과한 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신념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는 부분은 잘난 아들인 건 인정하겠는데 그거 하나 믿고 뻔뻔하고 염치 없게 나오는 시부모님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라면 차 구입을 저희한테 원하질 않겠죠. 부모님이 직접 구입을 하시던지 하시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차가 뭐가 그렇게 필요하세요? 마트 가거나 친구분들 만나거나 하는 건데 저는 새 차 타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니 돈으로 어머니가 사시는 건 뭐라 안 해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딱 중고 경차 수준이에요. 그거라도 타시던지 말던지는 어머니가 선택하세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매일같이 하는 말. 남편을 이렇게 키웠다. 저렇게 키웠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나는 네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네 남편을 공부시키기 위해 나까지 잠을 못 잤었다.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회사, 이놈이 총 3군데 합격을 했었는데 이 엄마한테 의논을 하더라. 어디를 갔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내가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다. 모든 게 다 내 덕이다. 우리 아들이 내 말을 이렇게 잘 듣는다 등등. 그럼 그건 과연 사실이었느냐? 남편을 위해 그리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신 것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첫째인 남편은 첫째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시부모님이 뻔뻔하고 염치 없게 이것저것 요구할 때 제게 미안해하고 면목없어 하긴 했지만 저를 잘 구슬리곤 했었어요. 이번만 해드리자.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하겠다. 미안한 만큼 면목 없는 만큼 남편은 제게도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아주 매우 잘하는 그런 사위이긴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의 행태 다 알고 있었지만 눈 감아주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위이지만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남편 때문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매우 짠해하셨어요. 언니네 부부 그리고 동생네 부부, 저희 부부. 사위 둘을 얻으셨고 며느리 한 사람을 얻으신 분들인데 유독 보이셨을 겁니다. 남편이 처가 눈치를 살피고 일부러 더 잘하려 애쓴다는 것을요.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언젠가 친정의 모든 식구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술을 한잔 하던 날 친정 아버지가 제게 그러시더군요. 네 남편 눈치 보이게끔 하지 말라고. 네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제가 남편에게 힘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꼴랑 돈 몇 푼 들어간다고 해서 시댁 욕할 필요 없고 좀 귀찮게 한다고 해서 시댁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만일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남편의 입지는 더 작아지는 것이고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불평, 불만하면 안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불평, 불만을 하는 순간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워지는 건 바로 남편이라고 말이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지만 시댁 지긋지긋해하는 건 눈치채셨을 것이고 제가 지긋해하고 골머리를 앓으면 앓을수록 남편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눈치채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마음을 또 다잡고 또 다잡으려 했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고 게다가 뻔뻔하게까지 한 시부모님 행태 더 이상은 참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부모님 그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했다, 희생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말 믿었습니다. 여느 부모님들이 그러한 것처럼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시어머니 제 앞에서 남편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이야기할 때마다 잠자코 듣고 있었기에 내 부모가 내게 그러한 것처럼 내 남편 올바르게 자라게끔 해준 건 시부모님 덕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지금 시아버지 폐, 위, 식도 모든 장기에 암 전이 돼서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받으셨습니다. 일명 효도 수술이라고 치료와 호전을 위한 수술은 아니었으나 자식된 도리로 마지막 행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거부하신 상태였고요. 연명으로 중단하시겠다 했고 진통제를 제외한 모든 약물 및 시술 중단하시겠다 하셨죠.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그 말씀 고지곧대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말에 서둘러 시댁 방문해서 시아버지 설득하고자 했는데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셨습니다. 다 필요 없다고 말이죠. 왜 이제 와서 신경 쓰는 척 하는 것이냐고 말이죠. 그간 병원 가실 적마다 모시고 갔고 단 한 번도 병원비 시모님한테 부담되게끔 한 적 없었는데 그동안 저희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니들이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네 아버지가 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겠냐? 그깟 돈 몇 푼 쓴 게 그리도 아까웠어? 사람을 묶어서라도 정신을 빼놓아서라도 수술을 시켜야지. 안 하겠다니까 정말 수술을 안 시켜? 너 이놈아, 네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 남의 자식 거두는 게 쉬운 줄 알아? 너도 네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거두는 게 그리 쉬운 일인지. 놀라셨나요? 아니면 감을 잡으셨나요? 네, 저희 시아버지는 남편의 친부가 아니십니다. 남편 중학교 때 시동생 6학년일 때 시어머니 제가 하셨습니다. 제 나이를 고려해서 그때 이혼 가정 흔하게 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흠이라면 흠이었었고 감춰야 하는 치부쯤으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긴 했었죠. 책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자기 엄마에 대한 연민이었을까요? 남편은 잘 컸고 잘 큰 만큼 시부모님에게 갚을 건 갚아야 한다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과 시아버지 관계 이야기하면서 호통치실 때 남편은 그냥 안절부절이었습니다.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 하면서 말이죠. 그들의 속사정일 테니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지만 속이 상하다 못해 점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남편은 최선을 다했거든요. 경제적 지원도, 성심성의를 다하는 마음도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안 분위기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시동생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1년에 많이 만나봐야 두세 번 시댁과도 저희 부부와도 거의 접점 없이 지내는 시동생이었는데 시아버지 날 받아놓았다 하니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찾아뵌 거였죠. 시동생이 들어왔어도 시어머니 남편은 붙잡고 비난, 힐난 쏟아냈습니다. 첫째라는 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네 아버지 살려내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살게 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눈물을 쏟으셨죠. 그때 시동생이 갑자기 버럭했습니다. 말수 적고 항상 조용히 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던 시동생이었는데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 처음이었네요. 어머니가 뭔데요? 어머니가 대체 뭔데 형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어머니란 사람은 양심도 없죠? 항상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멍청한 소리만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야말로 쓸데없는 소리에 멍청한 소리하고 계시네요. 왜 저희 아버지입니까? 저희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저분이 지금 아파서 앉아 누워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한 번도 아버지 노릇한 적 없는데 남의 자식이라고 때리고 욕하고 내쫓기 급급했던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죠. 어머니 남자죠. 어머니의 남편일 뿐이죠. 어머니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 왜 지금 와서 형한테 살려내라 어찌라라는 겁니까? 어머니가 책임을 지시는 게 마땅하죠. 양심도 없이 왜 엄한 형만 잡아대냐고요. 뭐라고? 이놈의 형수도 있는데 또 쓸데없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왜 해준 게 없어? 다 해줬지. 아버지로서 든든하게 니들 지켜줬잖아. 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죽은 지혜비 꼭 닮아서 하는 짓거리마다 다 마음에 안 들어. 흥분하는 시동생을 데리고 남편은 밖으로 나갔고 저는 혼자서 시어머니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입만 살아서 애미를 욕보인다고 지들이 내 마음을 어찌 알겠냐고 또 서럽게 우시더군요. 안방에 시아버지 누워 계시고 분명 시아버지도 다 들었을 텐데 이 무슨 막장 같은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이끌더니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 작은 방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면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분 정말 양심이 없구나. 너무 자기 편한 대로 자식들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네 시동생 말 신경 쓰지 말아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만 살아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애 성격이 좀 이상하거든. 어찌됐든 네 시아버지 애들한테 잘했어. 남의 자식 키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니? 아유, 내 팔자도 참 그렇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호강할 나이에 이게 무슨 봉변인지. 난 이제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아까 소리친 건 네 시아버지 편 들어주느라 그런 것뿐이야. 수술할 필요 없지.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하는데 그거 하면 돈 버리는 거지. 안 그러니? 그냥 내가 좀 난리를 쳐야 자식놈들도 정신 차리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불어더 그런 거야. 내가 더 슬퍼하고 내가 더 괴로워해야 아들놈들은 더 들여다보는 법이거든. 넌 여자니까 다 이해하지? 그리고 있잖니, 나는 너랑 살 생각은 추워도 없다. 다만 네 시아버지 가시고 나면 여기 리모델링 좀 싹 해줘. 여기서 죽는다는데 저 노인네도 참 주책이야. 요양원이나 호피스텔에서 죽으면 얼마나 좀 좋아? 하여튼 나를 사랑해도 너무 사랑한다니까. 나 괴로운 건 생각도 않고. 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여기 싹 공사하고 물건들 싹 다 버리고 암튼 나도 홀가분하게 그렇게 살 생각이다. 그때 네가 아들놈들한테 말 좀 잘해줘. 엄마도 여자라고. 그리고 늙을수록 더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야 하는 법이라고. 알겠지? 저희 시어머니 어떤 분인 것 같나요? 시어머니가 저리 이야기를 하는데 시동생 한 마리 자꾸 귀에 맴돌더군요. 제가 판단할 바는 아니지만 어쩌면 시동생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그리고 철저하고 극도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일도 아니고 시어머니 스스로 아들 둘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리모델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중간에서 중재할 생각 전혀 없어요. 아들들이랑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남의 자식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는데. 남의 자식 키우는 사람 입장이나 남의 자식으로 자란 아이 입장이나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 턱이 없죠. 그냥 저는 어머니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내세울 수 있는 건 그이 한 사람뿐이다 라는 생각이요. 남들이 그러대요. 없는 집에서 괜찮은 자식 하나 나오면 거기에 다 달라붙어서 살아보려고 한다고요. 남들과 비교해선 잘 키운 것도 아닌데 없는 자기들 입장에선 없는 돈 대부분을 투자했으니까 그러니까 희생했다, 헌신했다, 근자감에 빠져서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요. 보상받고 싶어하고 뽑아먹고 싶어하는 그런 염치 없는 부모들이 있다고 하던데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보여요. 어머니 저는 지금 하신 말씀 듣지 않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실수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하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어머니는 모르겠지만 서도요. 시동생 남편 들어와서 결국 저희 집으로 갔고 저는 시동생의 입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하다고 형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도 없는데 형이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죄송스럽다 하더군요. 시아버지 폭력성부터 시작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자녀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서 단 한 번도 어린 자녀들을 지켜준 적 없는 시어머니. 그리고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결혼을 말리고 들었었던 어린 자녀들이었는데 강제적으로 새 아버지라는 것을 만들어버린 시어머니. 먹을 것, 입을 것, 공부시키는 것. 남의 자식이다 보니 시아버지는 그렇게 어린 두 자녀들, 즉 남편과 시동생에게 들어가는 돈을 그래도 아까워하고 싫어했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돈에 있어서는 항상 적어두셨고 나중에 꼭 갚아야 한다고 서약을 받는 행동까지 했다 하더군요. 남편은 첫째니까 책임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애증이었겠죠. 그날 시동생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불현듯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스쳐가듯 한 이야기였는데 아버지라는 짐을 내려놓으면 그땐 좀 편할 것 같다고, 그땐 자기한테도 평화가 찾아올 것 같다고 말이죠. 남편 앞으로 어찌 행동을 할까요?
호구처럼 잡혀서 시어머니 청 다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제가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되었다고. 그 정도 했으면 된 거라고. 당신 동생도 인정하지 않냐고. 이제 그만 호구 노릇해도 된다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적어도 날 받아 놓으신 분 나몰라라 할 수 없으니 딱히 하는 자식 노릇만 하겠다 했습니다. 더 이상 원하시면 시어머니고 뭐고 우선 내 남편이 중요하니 꽁꽁 감춰 안 보여주겠다 했어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 하시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까불고 있는 거라고 어디서 건방을 떨고 있는 거냐 하더군요. 당신 아들이 당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니까짓 게 아냐고 감히 입을 놀린다 했습니다. 감히 입 놀리는 게 뭔지 알려드려요? 어머니 아들? 좋은 회사 잘 다니고 있죠.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회사 하나 잘 다닌다고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아요? 뒷배경이 중요한 법입니다. 전 어머니 아들 더 높은 곳으로 보낼 수 있어요. 공부도 시킬 것이고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요. 어머님 빼앗아 가지만 저는 어머니 아들한테 계속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행히도 어머니 아들은 든든한 처가도 가지고 있고요.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를 선택하면 자기 인생 망할 거 빤히 보이는데 그 사람이 과연 어머니를 선택할까요? 어머니가 그 옛날 아버지를 선택한 것처럼 이 사람도 저를 선택할 거예요. 이 부분은 어머니가 더 잘 아시지 않아요? 긴 말 않겠어요. 그 일 건드리지 마세요. 만일 계속 건드리면 그땐 다 끊어버립니다. 그냥 적당한 생활비 받으시면서 조용히 사시라고요. 아들 둘한테 미안한 감정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계시라고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것만 합니다. 사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을 때는 시동생을 보면서 연민의 감정을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도 빤히 보이거든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시어머니 어찌 나오실지. 안 봐도 이기적인 행동할 거 뻔하기에 일찌감치 이제라도 마음 확실하게 접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